다스로 돈 넘어오는 과정에서 네. 140억 원. 140억 원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호영 특검이 2008년에 특검을 했는데 다스에 비자금 조성한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 3월에 발견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손을 안 대고 그 이제 공소시효가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스에 돈 흘러간 거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정치 개입. 네. 그렇죠. 이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이거는 공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시했으면 여기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죠. 해당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권남용 한 두 개쯤 나왔어요. 네. 직권남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어찌 보면 그 형법에서는 싼 징역이에요. 아주 약한 범죄라고 보죠. 약한 네. 범죄라고 보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간 공무원들이 보통 1, 2년 정도 삽니다. 그렇죠. 5년 이하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권남용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주로 하급직 말단 공무원들이 인허가 위조해 주는 거예요. 인허가 내주면 안 되는. 그렇죠. 조그만 허가 없었는데 그런 걸 도장 찍어주고 몇백만 원 받고 이래서 직권남용이 그거 해당하는 건데 지금 국가 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권남용이 나와도 5년 꽉 채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 있죠. 네.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개입 또 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직권남용에 걸리고 이제 안 나오는 게 이것이 이제 추정인데 남재준 그 전 국정원장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재준 그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느닷없이 자기 국정원장으로 있는 특활비를 40억 원을 청와대 주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이거는 관행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특활비 내놓으랬는데 국정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거 원래 관행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보고했을. 그래서 넘겼으면 이 부분을 갖고 원세훈 원장을 수사를 하면 특활비. 이 특활비 같은 경우는요. 국고 손실입니다. 그렇죠. 뇌물입니다. 더 셉니다.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무척 그 곤란한 건데 네.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국정원장 아니에요? 임명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요. 특별한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아도 임명권자에게 돈을 주는 순간 이건 뇌물입니다. 뇌물이 될 수 있죠. 네. 뇌물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뇌물. 그다음 국고니까 국고 손실죄.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가 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스탠포드 대학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0만 불. 200만 불 보낸 게 수상한 돈이에요. 그게 해외 공작금이거든요. 네. 원세훈 국정원장이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공작금의 규모는 진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 해외 공작금 그러니까 한간의 여의도나 이런 국정원 주위에 떠도는 소문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시로 미국과 캐나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혼자 생겼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해외 공작금 운반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한다면 이 스탠포드는 하나의 복선이에요. 200만 불만 갖다 줬을까? 근데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택을 구입하는데 85만 불? 네. 그럼 자기가 튀기 위해서 했을까? 원세훈 원장이 창의적 사람 아니에요. 창의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추정컨대 여기에는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댄 흔적이 있고 그리고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댔을 땐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청와대는 MB 손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MB 캐릭터를 분석하는 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정두원 경로와 김경준 경로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데 정두원 의원은 MB는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문제가 될 거는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정두원 전 의원이. 그래서 아마 흔적을 잡기가 힘들 것이다. 이게 정두원 의원의 분석. 일부 맞죠. 예, 그것도. 그런데 김경준의 분석은 틀립니다. 김경준의 분석은 그때 우리가 김경준을 이제 의원들이 면회하고 그랬을 때 정말 자기가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자기를 알면서 알아야지 감추고 도망을 가는데 아는 게 없어서 저것 손을 대면 이것저것 흔적이 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게 김경준이 보는 MB예요. 또 하나 김경준이 뭐라 하냐면 돈에 대해서는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했다. 다스 대책회의를 지금 주진우 기자의 취재나 주진우 기자의 전언에 따르면 다스는
직접 나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고 거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조인트 까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이 돈 빨리 해결이 안 되냐 하면서 막 초조해하고 하는 게 거기에 MB가 직접 개입했다라고 하는 설과 이런 추정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두원 의원의 분석과 김경준의 분석 중에서 양쪽이 다 겹쳐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김경준의 분석 중에 하나만 걸려도 MB가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흔적은 생각으로 많다. 흔적이 있다. 예. 예. 그리고 이 범죄자들은요. 이제 우리가 뭐 MB를 범죄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을 걸면요. 저는 이제 땡큐예요. 지도 평인 나도 평인. 예? 명예훼손을 거는 순간요. 이제 제대로 싸우는 거죠. 근데 범죄자들은요. 자기가 자기 꼬랑지를 감추다가 늘 증거를 노출시킵니다. 코너에 몰리면요. 늘 감추다가 걸려요. 그 박지원 변호사 잘 알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자 범인들이요. 사람 막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기다가 변을 보고 나오잖아요. 네. 증거 안 잡히려고. 그리고 2, 3일 있다 꼭 그 자리에 오잖아요. 돌아오잖아요. 예. 흔적을 보고 감추려고 덮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걸리고. 그래서 이 범죄자들은 자기 흔적을 덮으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MB가 이런 그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를 감추려고 하는 그 단계에 지금 왔다. 그리고 그게 김태효와 전화통화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와서 질문 한 개 했는데 10분 다 쓰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방송을 하라고 지금 이렇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희 거저하는 것 같아요. 편합니다. 네. 그럼 저건 어때요? 지금 롯데의 잠실 빌딩. 예. 그 문제도 좀 제이월드. 예. 제이롯데월드. 그거는 이제 또 각 분야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네. 박범계 의원이 또 전문가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박범계 의원의 얘기를 러프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이제 이 롯데월드도 심각한 거죠. 네. 제이롯데월드가 3도 틀었잖아요. 네. 제이롯데월드를 만드는데 성남 활주로를 3도 틀었어요. 네. 근데 원래는 2개의 활주로를 모두 10도 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안전하게 그 제이롯데월드하고 전투기가 부딪힐 개연성이 확실히 떨어지는데 원하는 10도 트는 거였었는데 이게 3도 트는 거예요. 그렇죠. 박범계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틀 거에 어느 정도의 뭐 등등 해갖고 어느 정도의 돈이 세이빙이 됐냐면 약 1조 6천억 정도가 세이빙이 됐다. 그러니까 그 책임을 사실은 그 비용을 롯데월드에서 대기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성남공항에 그런 활주로 트는 문제, 이런 부대 시설하는 문제 등등의 롯데월드 측이 이득이 본 게 1조 6천억쯤 된다. 어바웃.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MB를 기억할 때는 늘 반띵 정신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님 여기 지상파 방송인데 아까 뭐 자꾸 조인트 말씀하시고 반띵 좀 아름다운 우리말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이에요. 수익 추구 반수익 추구. 네. 반수익 추구? 50% 수익 수익이나 드실래요? 그래서 왜냐? 근데 이게 이미 팟캐스트가 인간의 아주 미디어의 원초적 감정을 건드려갖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동영 작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팟캐스트 용어의 대중화. 이게 필요해요. 자, 계속해주세요, 롯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익을 취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롯데월드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롯데월드는요, 증언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공군에서 이거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명단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소환하면요, 얘기 다 나옵니다. 게임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요 부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MB는 4대강 뭐 이런 거 차치하고 자기가 저지른 이런 그 수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가리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타가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방산 비리는 반역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표현했죠. 예. 근데 왜 방산 비리 얘기 안 나오죠? 이상하잖아요. 방산 비리 얘기 안 나와요. 글쎄 왜 안 나올까요? 예. 김관진은 나왔죠. 한간에 로키드 마틴의 장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 김관진을 털면 방산 비리가 나올 텐데 왜 안 나오죠? 풀려났잖아 오히려. 예. 풀려나왔죠. 예. 방산 비리 김관진은 MB 정부 시절서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7, 8년을 그렇죠. 국방을 관통하고 있었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비리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 그래서 일단 가벼운 거로 직권남용으로 먼저 시작을 한 다음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나오면 줄줄 나오는데 이 중에 지금 오늘 열거한 것 중에 제가 결정타를 갖고 추정하는 게 있어요. 아하. 그럼 여기까지. 주진우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해외 자금. 그다음에 이 해외 공작금인지 아니면 MB
밖에서 해외 빼돌린 돈 이게 국고일 경우에 대비해서 주진우 기자는 그걸 추적하고 있고. 예. 저는 다른 경로에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들었다 놨다 할 언제쯤 밝힐 수 있습니까? 그거 밝히면 내가 여기 와서 얘기할게요. 진짜 이게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방산 비리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러네요. 좀 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꼭 우리 방송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특활도 정리해 주세요. 특활도 국민 감정을 건드릴 게 있어요. 네. 아하. 특활비 청와대 갔는데 청와대에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습니다. 참 궁금하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맞춰!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한거 없는데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입니다. 마칠 시간이 다 됐기 아니, 때문에.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다스 의혹 관련해서. 팟캐스트 버전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요. 팟캐스트로 가서 물어보고. 저 라디오 버전이 좀 짧아서 아쉽다고 생각하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팟캐스트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야, 이건 낚시 제대로 되네. 정봉주 의원은 계속해서 팟캐스트에 나오기 때문에 들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팟캐스트 버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전에 국회는 뭐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했어요. 그럼 앞으로의 계획 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쉽게도 DNA가 정치인 DNA예요. 그러니까 그 실핏줄까지 모세혈관서부터 그 경동맥까지 동맥 정맥까지 다 정치로 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해야죠. 해야 돼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국회가 아닌 곳에서 정치를 하겠다. 근데 하는데 의원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걸 반대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줄을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80명 90명씩 쓰잖아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도. 131명이었습니다. 예. 131명. 예. 거기 이제 국민의당도 있으니까. 네. 국민의당에서 22명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제가 돌아오는 걸 찬성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풀 뜯어먹는 초식동물이 됐거든요. 네. 제가 오는 순간 동물. 야생, 사냥을 해야 되는 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또 이런 걸 물어봐요. 복권 되면 입각 하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을 사자로 평가하면서 사자와 호랑이는 한 우리에 사는 것입니다. 참. 직권남용에 걸리고 이제 안 나오는 게 이것이 이제 추정인데 남재준 그 전 국정원장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남재준 그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느닷없이 자기 국정원장으로 있는 특활비를 40억 원을 청와대 주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절대 이거는 관행에 의해서 청와대에서 특활비 내놓으랬는데 국정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이거 원래 관행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보고했을. 그래서 넘겼으면 이 부분을 갖고 원세훈 원장을 수사를 하면 특활비. 이 특활비 같은 경우는요. 국고 손실입니다. 그렇죠. 뇌물입니다. 더 셉니다. 그거는 이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무척 곤란한 건데 네.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국정원장 아니에요? 임명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은요. 특별한 대가성이 있다고 직권남용 한 2개쯤 나왔어요. 네. 직권남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직권남용 5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어찌 보면 그 형법에서는 싼 징역이에요. 아주 약한 범죄라고 보죠. 약한 범죄라고 보죠.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간 공무원들이 보통 1, 2년 정도 삽니다. 그렇죠. 5년 이하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직권남용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주로 하급직 공무원, 말단 공무원들이 인허가 위조해 주는 거예요. 인허가 내주면 안 되는. 그렇죠. 조그만 허가 없었는데 그런 걸 도장 찍어주고 몇백만 원 받고 이래서 직권남용이 그거 해당하는 건데 지금 국가 권력을 이용한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직권남용이 나와도 5년 꽉 채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사이버사령부 있죠. 네. 그다음에 국정원 댓글 개입 또 있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이 다스로 돈 넘어오는 과정에서 140억 원. 140억 원 넘어오면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 있죠. 네. 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정호영 특검이 2008년에 특검을 했는데 다스에 비자금 조성한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때 3월에 발견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손을 안 대고 그 이제 공소시효가 몇 개월 안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검찰이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요 문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다스에 돈 흘러간 거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이버 사령부를 통한 정치 개입. 네. 그렇죠. 이것은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이거는 공모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시했으면 여기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하죠. 해당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직권남용 200만 불만 갖다 줬을까? 근데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택을 구입하는데 85만 불?
네. 그럼 자기가 튀기 위해서 했을까? 원세훈 원장이 창의적 사람 아니에요. 창의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추정컨대 여기에는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댄 흔적이 있고 그리고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댔을 땐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이 무척 높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청와대는 MB 손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MB 캐릭터를 분석하는 건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정두원 경로와 김경준 경로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하는데 정두원 의원은 MB는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위험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문제가 될 거는 자기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두원 전 의원이.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지 않아도 임명권자에게 돈을 주는 순간 이건 뇌물입니다. 뇌물이 될 수 있죠. 네. 뇌물 될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죠. 네. 그래서 뇌물, 그다음 국고니까 국고 손실죄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특활비가 크다고 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스탠포드 대학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200만 불 보낸 게 수상한 돈이에요. 그게 해외 공작금이거든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해외 공작금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외 공작금의 규모는 진짜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 해외 공작금 그러니까 한간의 여의도나 이런 국정원 주위에 떠도는 소문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수시로 미국과 캐나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혼자 생겼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해외 공작금 운반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한다면 이 스탠포드는 하나의 복선이에요.